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은 그 건축법 기본 심화 이론 같이 들어가는데 379페이지 봐보세요. 379페이지가 그 건축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건축이지 뭐. 예. 가장 중요한 게 건축이죠. 예. 근데 건축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 생각할 때 이 나대지가 있으면 나대지에다가 새로 건물 졌어. 이게 이제 신축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통용화해서 사람들이 건축했다 이렇게 하니까 나머지는 건축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그러면 무조건 몇 가지 있다고 머릿속에 넣고 시작해야 돼. 5개 있어요. 건축 그러면 무조건 몇 개? 5개. 신증, 개제, 이 해서 5개가 있는데 볼까? 건축. 일단 신, 증, 개, 제. 여기서 제가 얘만 이전이라고 썼고 나머지는 다 축조라고 돼 있어요. 세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기존에 땅이 있었을 때 개념이 약간씩 달라. 자, 일단 땅이 5개가 있는데 이 나머지 2, 3, 4, 5는요 전부 다 건물이 있는 상태예요. 처음 시작 자체가 출발점이 달라요. 처음에 얘는 빈 땅인데 건물 졌어. 그럼 이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그래서 새신이지 뭐 매울신이면 가만 안 놔둬요. 예. 무슨 신이에요? 새신 새로 졌다 이거잖아요. 누가 이걸 틀리겠어? 지나가는 개도 맞힌댔잖아요 이거. 근데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은 기존의 건물이 있었는데 얘는 증가를 시켰다는 뜻이니까 증축은 옆으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구나. 옆으로 가면 커지는 게 뭔지 위로 가면 커지는 게 뭔지만 알면 되고요. 그다음에 개축, 재축은 기존에 있었던 거는 이제 공통점이 다시 지었어. 다시 축조했는데 다시 할 때 종전 규모 이내야. 종전 규모 이내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층짜리 있었는데 철거하고 3층 이내로 짓는 거야. 근데 이게 원인이 철거다, 해체다. 해체했다 그러면 뭐로 가는 거고? 개축. 멸실이 됐어요. 근데 다시 졌어요. 그럼 뭐야? 지금 원인이 다른 거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전이라는 말을 쓰려면 일단 옮길 전자 썼기 때문에. 근데 얘가 이 땅에서 위치만 이렇게 바꿨지 다른 데로 가면 안 돼. 그럼 얘는 같은 대지 아니란 말 써야 돼. 같은 대지 안에서 주요 구조부라고 해서 우리 주요 구조부 지난주에 했는데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 뭐예요? 그럼 내기 바보지죠. 내기 바보지수. 내기하면 바보지 그러지요? 내가 뭐였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틀, 주계단이에요. 요거를 해치하면 안 돼요. 예, 해치하면 안 돼. 해치하는 순간 뭐 된 거냐면 개축돼 버려요. 그래서 해치 안 하고 같은 대지에서 이렇게 위치 바꿨어요. 그럼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 이전이라고 그래. 그럼 이제 요 상태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뭐가 제일 잘 나오냐면 요 개축 재축이 제일 잘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게 철거 해체라는 게 있는데 해체하는데 해체가 그 멸실 있어. 전부 해체됐냐, 일부 해체됐냐, 전부 멸실됐냐, 일부 멸실됐냐. 그리고 나서 늘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기 때문에 일단 개념은 제가 이 그림은 제가 왜 그려뒀냐면 나중에 제가 말로 설명한 거 기억 안 날까봐 그림으로 내가 한번 다 그려본 거예요. 한글로 그린 내가 한글로 그린 거예요. 이거 그리는데 3시간 걸렸어요. 제가 PPT 하나 만드는데 시간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아세요? PPT 하나 만드는데 시간 강의하는 시간보다 더 많이 걸려. 치는 게 더. 예. 그 정도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열심히 안 따라오면 눈을 확 웃자고 했으면 웃어 그냥 뭐. 자, 그럼 봐볼게요. 자, 일단은 단어를 쓸 때 건축의 개념에서 자 신축하고 증축하고 개축하고 재축 있는데 이전까지 있어. 그럼 여기서 제가 키워드만 제가 일단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그림 본 다음에 설명 다시 드릴게요. 자, 일단 그림 한번 보자. 지난주 했던 거 기억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만 하고 빨리 끝낼게요. 자, 빈 땅에다 건물 졌다. 그럼 뭐라고 그랬죠? 신축. 기존의 건물이 있는데 부속 건물이야. 부주 신. 부속 건물이 있는데 주된 건물 들어갔어. 이것도 뭐예요? 신축. 요거는 증축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네. 그다음에 조심할 거. 자, 일단은 증축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기존의 건물이 있었어야 된다. 이 상태에서 옆으로 커지면 뭐가 커졌고? 건축 면적. 위로 가면은 연면적하고
높이하고 층수 그 네 단어 찾는 거예요. 그 네 단어 찾고 늘어났다 할 때 증축인데 이게 나중에 하면 대수원하고 약간 헷갈릴 수 있어. 잘 봐요.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가 어느 하나라도 늘어나면 증축이잖아요. 근데 이따가 대수원 가면 증설해체란 말을 쓸 거예요. 증설이란 말은 증가됐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서 기둥이 하나 증가됐어. 여기서 기둥이 증가됐습니까? 내력벽이 증가됐습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증설해체할 때 앞에 있는 단어가 뭐 예를 들어서 건축 면적이 증가됐다는 표현이 나와야지 그걸 기둥을 뭐 증설하고 뭐 내력벽을 증설하고 뭐 볼을 증설하고 이거는 건축 네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증축이 아니라 그냥 대수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증가란 말 나올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 옆으로 가는 거? 건축 면적, 위로 가는 거? 연면적, 높이하고 층수 어느 하나라도 늘었다 그러면 뭐예요? 증축이에요. 됐어.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개축이라는 거는 일단 원인은 뭐고요? 해체. 그리고 무슨 규모로 다시? 동일 규모로. 그래서 4층이 있는데 이걸 전부 철거하고 전부 해체되고 다시 4층 지면 개축인데 조심할 거는 전부 해체됐냐 일부 해체됐냐에 따라 아까 몇 층 이하까지는 다 4층 이하까지는 무슨 짓을 해도 다 개축이죠. 근데 늘어났을 때 얘는 전부 없어진 상태에서 늘었기 때문에 완전 새거라 신축이고 일부 해체됐을 때 얘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기존 상태에서 4층까지는 뭘 해도 그냥 개축인데 여기서 늘어났을 때는 증가된 거라 증축이에요.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요 해체란 표현이 멸실로 바뀌었어요. 그럼 단어가 뭐로만 바뀌고 재축으로 바뀌고 완전히 멸실돼서 늘어나면 신축, 일부 멸실되고 늘어나면 증축. 그거만 구분하시면 얘는 안 틀려요. 그래서 멸실이 원인이었고 전부 멸실되고 늘었다. 4층까지는 재축인데 얘도 완전 새 거라 신축. 일부가 아직 멸실이 안 된 상태인데 늘어나면 이거는 여기서 늘어난 건 증축이라고 하면 안 돼요. 종전 규모 내니까 4층 이하까지는 다 뭐였다. 재축인데 하나 늘어나 버리면 남아있는 상태라 증축으로 본다. 이거 하나 조심하면 되고 이전이란 말이 나올 때는 항상 옮긴 건데 어느 대지에서 옮겨야 돼? 동일 대지에서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그래서 해체 않고 동일 대지란 말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다른 대지로 갈 수도 있죠. 다른 대지로 가면 그 나대지일 때에는 뭐가 되는 거고 신축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니까 기존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옮겨가면 이거는 뭐야 늘어났으니까 건축 면적도 늘었고 연면적도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늘어나면 증축으로 보면 돼. 여기까지 이제 개념인데 분명히 이게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날까봐 요거 제가 그려놨던 거예요. 저 그림 기억 안 날까봐. 그럼 이제 말로 돼 있는 거 한번 봐볼게요. 신축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빈 땅이어야 돼. 건물이 있는 대지 없는 대지. 없는 대지에서 새로 지었을 때가 신축인데 증축은 보시면 아까 네 단어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요 네 단어만 나오셔야 돼. 그리고 개축하고 재축은 원인은 다른데 내용은 똑같아. 얘는 해체하고란 말이 나와야 되고 얘는 뭐예요? 멸실이 되고 다시 축조했다. 근데 무슨 규모로? 같은 규모로. 근데 얘도 같은 대지 어딨어? 모두 동일 규모 낸데 종전 규모 낸데 동수도 충수도 높이도 다 종전 규모 내야 돼요. 다만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이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요 구조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옮겨야 돼요. 다른 대지에서 옮겨야 돼. 같은 대지. 그럼 이전인데 다른 대지로 가면 그건 신축 또는 뭐로 간다? 증축으로 간다. 그것만 기억하면 얘는 안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그 379에 있는 그 그림하고 뒤에 넘겨보세요. 380페이지. 그 건축의 개념 1, 2, 3, 4, 5 말로 되어 있는 거 한번 읽어본 다음에 그림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됐고. 그 왼쪽에 그 건축의 개념에서 그 요거 볼까? 여기 보시면 이게 30일에 기초 지문이죠. 요거 봐보세요.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인데 자 건물이 있었어. 근데 내력벽을 증설이란 말 나왔죠. 그럼 증설했으니까 증축이야? 제가 아까 뭐가 늘어나야지 증축이 됐어요?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근데 증설하여 근데 얘 내력벽이 증설이 돼서 뭐가 늘어나야 된다는 말이 나와야 돼? 그렇죠. 건축 면적이 늘었잖아. 그럼 이거는 대손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증축. 이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증축인 거야. 제발 이해됐죠? 아직 대손 안 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무슨 단어부터 찾으세요?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가 안 나오면 증축이란 말 절대 쓰면 안 돼. 제발 이해됐죠? 여기 하나 볼까?
2번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면 원인이 멸실이죠. 멸실인데 동의 규모면 재축이지만 전부 멸실이냐 일부 멸실이냐에 따라 늘어났을 때가 구분하는 거야. 자, 멸실이 됐는데 종종 규모보다 연면적 합계가 늘려. 자, 그러면 기존보다 늘어났어요. 근데 앞에 멸실이란 말 앞에 일부 멸실이란 말이 없으면 무조건 무슨 멸실이에요? 전부 멸실이에요. 그런데 전부 멸실되고 늘어났으니까 완전 새 거라? 신축. 그럼 다시 축조하는 건 재축이 아니라 증축행위에 해당한다. 요거. 대지에 멸실이 됐죠. 근데 종전의 연면적 합계를 늘려 다시 축조한 재축이 아니라 요거는 뭐라고 그래야 돼? 신축. 오타난 거 좀 바꿔주세요. 천재지변으로 멸실이 됐잖아. 완전히 멸실된 상태에서 종전 규모보다 컸다. 그럼 완전 새 거죠. 그래서 요거 신축으로 좀 바꿔달라고. 신축으로 돼 있어요? 그럼 됐어. 네. 그럼 그 밑에 결합 건축 가겠습니다. 이제 이 결합 건축한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대수선 있죠. 대수선. 요게 시험에 잘 나와. 결합 건축은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 자. 얘가 지금 현재 3종 일반 주거면 용적률이 예를 들어서 300%다. 얘가 용적률이 300%예요. 지금 현재 위에 있는 애가 건물을 더 짓고 싶은데 용적률이 300%라 최대 진 게 여기까지밖에 못 졌었는데 더 짓고 싶은 거야. 더 짓고 싶은데 얘는 현재 용적률이 200%밖에 안 썼어. 근데 얘가 100%더 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요거를 지을 수 있는 거를 얘한테 팔아서 얘가 좀 더 올렸어. 그럼 요 용적률로 옮겨간 거죠. 그럼 요거를 우리 혹시 TDR이란 말 들어본 적 있나? TDR이 뭐예요? 이거 어느 수업 시간에 배우는데? 학교론 시간에. 개발권 양도 제도라고 들어봤죠. 그럼 개발 권한을 양도한다는 얘기는 개발 권한을 팔았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개발권을 판 거예요? 용적률을 판 거야? 용적률을 팔아서 얘가 진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존에 있던 용적률 여기다 결합시킨 거지. 그래서 무슨 건축이라고 불러요? 결합 건축이라고 그래. 여기 용적률이 있는데 개별 대지마다 용적률이 적용돼 있잖아요. 그 적용하지 않고 2개 이상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면 무슨 건축이라고 하는데 결합 건축. 그다음에 이 대수선이 조금 어려워요. 대수선은 일단 건축보다 큰 개념이다. 건축보다 좀 작은 개념이다. 건축보다 약간 작은 개념이에요. 얘는 뜯어 고친 개념이고 건축은 축조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게 좀 더 센 거예요? 건축이 더 센 거예요. 그럼 만약에 대수선에 해당하는 행위도 했고 건축에 해당하는 행위도 했어. 그럼 얘는 건축으로 가야 돼? 대수선으로 가야 돼? 건축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수선과 건축이 같이 보이면 무슨 행위로 무조건 보세요? 건축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공통점만 하나 찾아볼게요. 공통점. 자, 건축물의 기둥보 내력벽 주계단이면 이거 뭐라고 그러지 이거? 기둥보 내력벽 주계단 등이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요 구조부죠. 주요 구조부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는 것으로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해놓고 거기 1번부터 뒤에 8번까지 있을 거예요. 그거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요 1번부터 8번까지 중에서 공통점 보여줄 테니까 보세요. 이거 내력벽 내, 기, 바, 보, 지, 주 6번까지 다 뭐예요? 1번부터 6번까지 다 주요 구조부죠. 그럼 여기서 증설해체란 표현이 있는지부터 볼게요. 자, 증설해체란 표현이 있는지 봐. 증설해체 있죠? 그럼 주요 구조부란 표현이 나오고 증설해체란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다 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거 수선 변경이란 말도 있어요. 근데 수선 변경 앞에는 보세요. 몇 제곱미터 이상의 수선이네. 30. 몇 개 이상 수선? 3개. 몇 개 이상 수선? 3개. 얘도 몇 개 이상? 3개 이상. 그러면 내력병, 기둥보, 지붕틀은 수선할 때는 1개를 수선하면 대수선이 아니라 일반 수선이에요. 2개 수선하면 수선. 3개 수선하면 그럼 대수선 허가 받는 거고 일반 수선 허가 안 받는 거예요. 근데 5번하고 6번에는 숫자가 있는지를 봐야 돼. 이거 안 그러면 이거 전체 지문 외우다가 돌아버려요. 제가 하란 대로 하셔야 돼. 앞으로 주요 구조부 내기 바보지주가 있는데 증설해체란 표현 나오면 무조건 뭐다? 대수선이에요. 근데 수선할 때에는 1개, 2개는 아니고 몇 개 이상 수선할 때만 3개 이상이나 면적은 얼마?
30 이상을 수선할 때만 대선으로 봐서 허가받게 하는데 예, 5번, 6번은 숫자가 있나 없나 봐요. 숫자가 없죠. 그래서 이걸 우리 줄여서 이거를 방화벽, 방화구획, 그다음에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끝날 때 다 뭐로 끝나냐면 계단으로 끝났죠. 그리고 방화벽, 방화구획이니까 방방계단이라고 그래요. 줄여서 뭐라 불러? 방방계단. 방방계단은 한 개냐 두 개냐 이런 숫자 상관없어. 그냥 건드리면 대선이에요. 지금 현재 방화벽을 건드리고 있는데 불이 났어요. 다 죽었어요. 그럼 다 죽어. 이거. 얘는 건드리면 무조건 대선으로 보겠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현재 계단을 건드리고 있는데 불 났어. 다 죽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무조건 허가받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방계단은 숫자랑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일단 이게 머릿속에 이게 넣어야 돼. 다시 할게요. 네. 앞으로 대선이라고 얘기 나오면 주요 구조부를 뭐 하거나 증설, 해체. 근데 수선 변경할 때는 몇 개 이상? 3개 이상. 근데 방방계단은 건드리면 대선이에요. 그다음에 다가구, 여러 가구 살아. 여러 가구. 다세대, 여러 세대 살아요. 여러 가구 살고 여러 세대 사는데 중간에 경계벽을 증설하면 세대수 뭐 되죠? 증가돼. 없애버리면 합가되죠. 그래서 얘도 증설하든 해체하든 수선하든 변경하든 건드리면 뭐야? 대선이야. 그럼 방방계단하고 다가구하고 다세대를 우리 가세라고 불러. 부산말로 가위를 뭐라고 그래? 가세. 얘 건드리면 대선이에요. 건드리면 대선이고 마감 재료라는 거는 건물의 외벽에 그 약간 단열이 안 돼서 마감 재료를 조금 증설 해체하거나 명면적 얼마 이상? 30. 이건 뭐랑 똑같네? 내륙벽하고 똑같죠. 그래서 마감 재료 증설 해체 30 이상은 누구랑 똑같다? 내륙벽. 그럼 요거 머릿속에 요거 이거 단어로 외우려면 이거 돌아버려요. 그럼 제가 하는 얘기만 잘 들으세요. 네. 자, 거기 들어보세요. 대수선이라는 건 일반 수선보다 큰 수선으로 허가받게 하겠다. 그래서 주요 구조부가 나왔어요. 걔를 증설 해체하면 무조건 대수선. 수선한다, 변경한다는 말이 나면 몇 개 이상? 3개. 면적은 30 이상. 단 방방계단하고 가세는 건드리면 대수선. 그걸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문제 안 풀려요. 그래서 얘가 주요 구조부예요. 건축물에 내기, 바보지, 주저. 얘네들을 증설 해체했다고 무조건 대수선. 수선 변경은 몇 개 이상? 3개. 면적은 30. 방방 계단하고 가세 건드리면 뭐야? 대수선. 요거 머릿속에 안 넣으면 그 대수선 1번부터 그 8번까지 다 외워야 돼요. 그럼 지문 나중에 보면서 대수선하고 이제 증축하고 개축하고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건축하고 지금 대수선 한 건데 문제 유형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주요 구조부란 말이 나왔고 증설 해체 나오면 무조건 뭐야? 대수선. 수선 변경할 때 몇 개? 자, 면적은 그래, 방방계단하고 가세 건드리면 뭐다? 대수선.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 거기 381페이지 문제 요거는 28회 때 지문인데 한번 요거 보고 갈게요. 문제가 28회 때 문제인데 틀린 것 찾는 겁니다. 틀린 것. 자, 건축법의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했어요. 자, 내력벽이란 말이 나왔어요. 주요 구조부죠. 근데 여기 뭐라고 써놨네? 수선. 그럼 수선 그러면 333, 30 나와야 되죠. 그럼 면적 얼마 이상을 수선해야? 30. 근데 이 벽면적을 내력벽 벽면적을 30 미만했어. 그럼 이상한 거예요? 미만한 거예요? 미만했으면 이건 대수선이 해당하지 않는다. 맞지? 그리고 2번 지하의 공작물입니다. 지하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점포 있었죠. 점포도 건축물에 해당합니까? 해당하지 않습니까? 건축물에 해당한다. 틀렸죠? 틀린 거는 그럼 몇 번이네? 2번. 그리고 요 3번 지문은 뒤에서 나오는데 구조 계산서, 안전한지 확인 따지는 서류랑 시방서, 건축 절차 도를 한꺼번에 불러서 우리 설계 도서라고 그래요. 설계 뭐예요? 설계와 관련된 도면 서류를 줄여서 설계 도서라고 그래요. 얘네들 한꺼번에 설계 도서라고 그러고 막다른 도로라는 건 뭐냐면 우리 도로할 때 자,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데 너비가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랬지? 4m 이상이어야 도로로 분댔죠. 뭐도 가능하고 보행, 자동차 통행도 가능하고 요 4m 이상 이 세 가지 공통 조건이에요. 근데 만약에 막다른 도로가 나왔어. 자, 이게 교차 통행도가 아니라 이게 막다른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이 길이가 길어질수록 폭이 넓어져야 돼요, 좁아들어야 돼? 넓어져야지. 그 기준을 잡을 때 야 10m도 안 되면 이거 교차 통행 아니죠. 교차 통행 아니니까 차가 한 대 들어갔다가 빠꾸 하면 되잖아. 그럼 차 한 대면은 몇 미터죠? 그럼 얘 2m 이상만 갖추면 도로로 보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는 몇 미터 이상인데 4m 이상인데 이거는 교차 통행일 때잖아요. 근데 얘는 일방 통행이잖아. 근데 길이가 10m 미만이면 2m여도 된다. 근데 이게 10m에서 35m 사이인 거라. 그럼 얘가 차 한 대 들어가고 사람이 하나 나와야 되죠. 차 한 대에다가 사람 하나면 뭐야? 2하고 1 더하니까. 그러니까 폭은 몇 미터 이상일까? 3m. 근데 이게 35m 이상이다. 이상이면 차가 유턴해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유턴하면 몇 미터? 6턴 몇 미터? 6m 이상이어야 돼. 이 폭이 6m 이상 나와야 되는데 이게 시골 같은 경우는 차량 통행이 많아요, 적어요. 그럼 그런 데는 굳이 6m 아니어도 되고 시골은 4m여도 된다 해서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은 4m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원칙은 몇 미터 이상이지만 4m가 안 되고 2m 되는 경우, 3m 되는 경우, 6m 되는 경우 있네. 이거 원칙에 따른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외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도로로 보려면 이 기준에 맞아야 되죠. 그럼 이 기준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는 막다른 도로의 구조하고 너비가 자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 그 너비가 막다른 도로가 도로냐 아니냐 판정하는 기준이죠.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고층 건축물 그러면 보통 우리가 고층이다 그러면 고층 그럼 몇 메타? 우리가 건축물을 보면 보통 이제 초고층이라는 게 있고 고층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고층 개념이 없었는데 야, 이 정도 되면 너무 높으니까 건축물의 높이 규제를 조금 더 규제를 더 하자. 그래서 초고층 건물 보면은 한번 따라해봐. 한번 따라해봐. 안 할 거야? 없다 높다. 50층이에요. 50층. 몇 층 이상? 50층 이상을 초고층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층의 구분이 안 되면 4m를 1층으로 봐요. 그럼 4m를 1층으로 본다는 얘기는 얘 몇 m라는 얘기네? 4, 5, 그 200m 이상이거나 둘 중에 하나야. 50층 이상이 되거나 200m 이상이 되면 뭐라고 불러 이걸? 초고층이라고 그래. 근데 고3이라고 고층은 30층 이상이거나 3, 4, 12, 120m 이상이면 이걸 고층 건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현재 고층 건물이긴 한데 초고층은 아니야. 그럼 요 사이 있죠. 요 사이를 준초고층이라고 그래요. 정의야 그냥. 초고층 그러면 몇 층? 50층. 고층 그러면 30층. 곱하기 4만 하면 된다 이 뜻이에요. 근데 그럼 우리나라에 49층 건물이 많을까? 52층 건물이 많을까? 49층이 많아요. 왜? 50층 이상이 되면 초고층 건물이 되잖아요. 그럼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 뭐 규제되는 게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49층에 199m 건물이 되게 많아. 몇 층 이상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에서 50층 규제를 푼다잖아요. 근데 풀어봤자 용적률이 없기 때문에 못 올라가요. 그 의미가 없어. 그거. 뭐 누가 자꾸 거기 이번에 그 풀리면 그 재건축 아파트들 많이 올라와서 좋겠네 그러는데 못 올라가. 용적률이 없어서. 층수 제한 용적을 올리잖아요. 근데 주거 지역이잖아. 재건축은 1조 제한했을 거 아니에요. 꺾이니까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용적률을 완화를 해주겠다라고 안 하려면 그럼 4종 일반주거를 만들겠대. 지금 몇 종 일반주거까지 있었어요? 근데 4종을 하나 만들겠다라고 지금 뭐 누가 되면 그렇게 하겠대요. 그분이 되신다면 내일 잘 찍으세요. 잘 찍으시면 4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1종, 2종, 3종 일반주거만 있는 건 아시죠? 네. 듣고. 그럼 여기서 고층 그랬죠. 고층. 그럼 3. 30층 이상이거나 3, 4, 12. 여기서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몇 미터 이상? 110. 여기서 조심할 게 이거나예요? 이 고예요? 둘 중에 하나 해당이 되면 되는 건데 저걸 동시충족으로 낸 적도 있어요. 30층 이상이 되든지 110m 이상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뭐다? 고층. 그래서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11번에 리모델링 가볼게요. 하나 물어봐야지.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중에서 정부는 어느 걸 더 좋아할 것 같으세요? 정부는 이거 많이 해라 하는데
리모델링을 더 선호하는 이유가 리모델링하고 재건축 중에서 쓸만한데 새로 짓지 말고 그냥 고쳐져라, 이게 리모델링이잖아요. 근데 재건축은 무슨 개념이냐면 신축 개념이에요. 자, 봐. 기존에 4층 건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전부 철거했어요. 전부 해체한 다음에 건물 새로 졌죠. 그럼 전부 철거하고 늘어나면 뭐네? 신축이죠. 재건축이 신축 개념이야. 근데 리모델링이란 건 뭐가 다른 거냐면 4층 건물이 있는데 주요 구조부 중에 일부를 이렇게 뜯어 고치는 거죠. 주요 구조부 아까 뜯어 고치는 거 뭐였지? 대수선. 하거나 옆으로 늘렸어. 위로 좀 늘렸어. 그럼 이거 뭐가 늘었냐면 건축 면적 늘었고 연면적 늘었죠. 그 뭐라고 그러죠? 증축. 또는 1대1로 해서 증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증축이 안 되는 경우는 동일 규모 내에서 고치는 거죠. 동일 규모 내에서 고치는 걸 뭐라고 그러지? 개축.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이 노후화되는 걸 억제하고 기능 올리기 위해서 기능 증대시키는 거죠. 따라서 증축하고 뭐 하는 거예요? 대수선. 또 동일 규모 내로 다시 짓는 건 뭐예요? 개축. 그래서 여기 리모델링이라는 표현 나오면 세 단어 나와야 돼요. 노후화를 억제하겠다, 기능 향상하겠다, 그래서 증대 개랬죠. 대가 뭐였죠? 대수선. 증축하거나 또는 뭐 하는데? 개축. 그래서 증대개라고 하는데 이게 건축법에는 개축이 있어요. 근데 주택법에 가면은 주택법에는 개축이 없어. 그래서 여기 리모델링 범위라고 해서 건축할 때에는 증축, 개축, 대수선인데 주택법에는 뭐가 없네? 개축이 없죠. 기능 증대만 하는 건데 건축법에만 개축을 포함시켜 놨어요. 그래서 그 별표 좀 해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뭐 많이 하세요라고 밀어야죠. 리모델링 많이 하세요라고 했더니 리모델링 하라고 했더니 애들이 우리나라 건축 기술력이 좀 좋은 편이에요, 나쁜 편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그래도 3위권 탑 10에 들어있는데 아파트는 1등이래요. 그러니까 빨리 짓는 거 1등, 빨리 무너지는 거 1등. 두 개 다 1등인데 일단 워낙 빨리 짓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건축물 지을 때 탄탄하게 짓는단 말이야. 나중에 지금 이거 뭐 한다고 그랬지 아까? 증축도 하고 뭐 하고? 개축하려고 그랬는데 요거를 뜯어가지고 고치려고 그랬더니 요거 뜯으면 밑에 게 올라오고 밑에 게 떨어져. 너무 튼튼해서. 그럼 리모델링 하기가 용이하지 않죠. 그럼 애초에 리모델링을 계산하고 너가 처음 건축할 때 리모델링이 용이하게 설계를 빼갖고 오면 처음 지을 때부터 건물을 더 짓게 해주겠다. 위로 가는 거가 뭐죠? 위로 가는 거? 용적률하고 뭐예요? 높이를 1.2배, 100분의 120까지 완화해주겠대. 그래서 요 조문이 리모델링을 대비한 특례라고 해서 당신이 리모델링 쉬운 구조, 밑줄처럼 올래? 쉬운 구조. 쉬운 구조로 공동주택을 당신이 건축하시면 내가 너한테 인센티브 줄게. 그럼 촉진되겠죠? 그래서 그 촉진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로 하시면 위로 가는 게 용적률이죠. 위로 가는 게 높이죠. 위로 가는 게 1조잖아. 위로 가는 걸 100분의 얼마까지? 120. 현관펜 100분의 120. 근데 요거 앞으로 공법 공부하다가 재건축하고 리모델링이 나오면 누구는 규제를 많이 하고 재건축, 누구는 규제를 완화하고 그 개념이 있으면 나중에 틀진 않아. OX에서. 리모델링은 완화 나와야 돼요? 강화 나와야 돼? 나 많이 하시라고. 근데 재건축은 야, 너 쓸만한데 왜 재건축해? 하지 마. 재건축 초과에 환수해. 막 이런 거 하잖아. 그지? 그래서 앞으로 리모델링 나오면 좋은 거다. 한번 따라해봐. 리모델. 발음을 똑같이 해주셔야 돼. 리모델. 100분의 120. 안 해? 안 할 거야? 리모델 100분의 몇이에요? 120. 앞으로 리모델 나오면 120이 항상 기억났어야 돼. 리모델 몇이요? 120. 그거까지. 됐고 뒤로 넘겨보세요. 요거는 그 대통령령에서 이렇게 하세요 뭐 정해준 기준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기억, 니은, 디귿은 안 외우셔도 돼요. 외울까봐 걱정이 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 확인에 대한 특례라고 해서 이거 신설 규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특수구조 건축물이 뭐냐면 건축물을 지었을 때 혹시 이렇게 돌출된 거 본 적 있어요? 이렇게 돌출된 경우에 저게
딱 반반하게 서 있지 않죠. 길이가 길어질수록 짧아질수록 위험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3m 정도 이상 튀어나왔다.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특수구조라고 그래요. 그럼 이런 건축물 같은 경우 규제를 좀 더 강화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특수구조 같은 건축물을 건축하겠다 또는 대손하겠다 그러면 착공 신고하기 전에 허가권자한테 얘 위험하니까 구조안전 확인 좀 받아서 요거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시고 그리고 건축주가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 확인 받아라. 그래서 앞으로 특수구조 그러면 몇 미터 이상 돌출된 거? 그리고 기둥하고 기둥거리 있죠. 기둥하고 기둥거리가 멀어질수록 위험한 거예요? 가까울수록 위험한 거예요? 멀어질수록 위험하잖아. 기둥 몇 개네? 기둥 몇 개야? 두 개, 20m 이상. 기둥거리가 20m 이상이면 특수구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건축물을 지을 때는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뭐 거쳐야 된다? 심의. 그래서 위험성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거의 니은부터 디귿, 리을, 미음 이 절차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하나 기억할 건 뭐냐면 특수구조 건축물의 경우는 위험하니까 구조안전 확인 등을 위해서 지방건축위원회 뭐 거친다? 심의. 그래서 구조안전 확인을 미리 받는 게 특수구조 건축물이다만 기억하시고 버리셔도 돼요. 됐고 그 다음에 도로 별표하세요. 도로. 자 일단 보행과 자동차 통행 가능한 너비 4m는 여기서 잘 보세요. 보행도 가능해야 되고 자동차 통행도 가능해야 되고 너비도 얼마? 4m 이상. 이거 세 가지 동시 충족이에요? 셋 중에 하나야. 동시 충족입니다. 근데 4m 이상인 경우인데 다음에 해당되는 도로나 모두 포함한다고 돼 있네. 여기 예정도로에다 별표했어요. 예정도로. 그럼 현재 개설이 안 됐는데 앞으로 도로가 될 겁니다. 예정된 것도 건축법에서는 뭘로 본다는 얘기예요? 도로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행, 자동차 통행, 너비 얼마? 4m 이상 갖추시되 현재 요 밑에 국토개발법이나 도로법이나 사도법에서 현재 도로야 신설 변경이 됐은 것도 도로고 예정된 도로도 포함합니까? 근데 예정도로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렸다 알 정도면 돼요. 근데 분명히 지금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너비가. 근데 4m 이상 안 되는 예외는 있을 수 있죠. 그 예외 아까 했던 것 같은데. 무슨 도로 얘기했었지 아까? 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 아까 너비가 길이에 따라 달랐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1번인데 예외가 그 다음에 해당되는 도로도 예외적으로 인정할 거다 해서 기억에 특특시군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위치를 지정 공고했는데 지금 현재 옆에다가 요거 달동네라고 써놓으실래요? 달동네 같은 경우는 차량 진입하기 편해. 좀 약간 힘들어 이거. 힘들어. 그럼 아까 분명히 너비가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되지만 근데 얘는 4미터 이상은 필요 없지. 차가 못 다니잖아. 그러면 자동차 몇 글자죠? 그래서 3미터 이상만 되면 도로로 인정하겠대요. 그러니까 달동네 같은 경우는 건물 어떻게 진 거야? 차가 안 다니는데 예외. 폭만 몇 미터 이상 갖추면 돼요? 3미터. 그 다음에 막다른 도로로 그 도로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아까 요 숫자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요거 제가 요 표로 외우는 거보다 그림이 더 편할 것 같아서 제가 그림 그려놓은 거거든요. 자 아까 10m 미만일 때는 폭이 2m, 10m 이상에서 35m 사이면 3m, 35m 이상이면 6m. 도시 아닌 시골 읍면은 몇 미터? 4m. 이거는 원래 4m인데 예외 인정한 거죠. 저게 이제 막다른 도로가 도로인지 아닌지 기준을 정해준 거예요. 이게 실무에 나가면 맞냐? 되게 많아요. 실무에서 나오는 거 보여줄게. 자 여기 거리가 여기 막다른 도로 같죠? 근데 여기 거리 제가 다음 지도에서 재본 거예요. 몇 미터 나왔네? 51m면 그럼 51m면 폭이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되지? 6m여야 되죠. 근데 지금 폭을 재봤더니 지금 6m 나온 거야. 그럼 제대로 해놓은 거죠. 폭이 6m 나왔잖아. 근데 얘는 길이가 길이 봐봐. 총 거리가 101m야. 막다른 도로가. 그럼 얘도 몇 미터 이상이어야겠네. 6m 이상이어야 돼요. 폭이. 지금 현재 끄트머리 보이죠? 요 길이가 지금 35m 이상이 되면 요 폭은 몇 미터가 나와야 된다. 6m가 나와야 돼요. 그럼 요 길이가 지금 101m인데 6m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거리 보니까 3m밖에 안 나와.
그럼 몇 미터가 부족한데? 3m 부족하죠. 그럼 여기 중심선 거서 소요너비에 3m씩 후퇴 돼야 돼요. 몇 미터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6m를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볼까? 지금 요 길이가 지금 현재 100m야. 근데 이 폭이 3m죠. 아까 몇 미터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은 4m만 나오면 되는데 지금 도시란 말이에요. 6m 나와야 되니까 얘는 땅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되냐. 이 땅 살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야. 실무 나가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내가 보여줄게요. 얘 몇 미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으니까 중심선 거의죠. 중심선에서 소요너비에 3m씩 가면 여기 3m 가면 되죠. 여기 1.5m고 여기 1.5m겠네. 그래서 3m 되는 거잖아. 그럼 요거는 건축선이 후퇴돼요. 요 부분은 이제 도로로 쓰란 얘기예요, 대지로 쓰란 얘기예요? 도로로 써야 되니까 대지 면적이 포함하지 않아요. 도로에 들어가니까. 그럼 내가 땅을 살 때 이게 만약에 10m고 이게 100m라고 그럴까? 100m. 그럼 면적이 얼마죠? 1만 제곱미터죠. 1만 제곱미터인데 얘가 몇 미터 지금 뒤로 나왔어? 1.5에다 100 곱하면 얼마야? 150제곱미터예요. 150제곱미터가 지금 현재 날아가는 거야. 150제곱미터면 몇 평이죠 이거? 45평이에요. 근데 평당 1,000만 원이면 얼마야 지금? 4억 5천이 날아가는 거니까 4억 5천 싸게 사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 지금 무슨 말이냐면 건축선이 있으면 여기 원래 소유너비의 절반씩 후퇴하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건축선이 후퇴된단 말이야. 이 부분은 뭘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이 전체 면적을 사야 돼요. 이걸 빼고 사야 돼. 안 빼고 산다고 다. 팔 때는 가만히 있어도 살 때는 얘기해야지. 제 말 이해됐어요? 이게 실무 나가면 시골에 가면 시골에 도심지 외곽에 좀 오래된 데 가면 막다른 도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때는 길이부터 재는 거야. 그래서 2, 3은 6. 볼까? 2, 3은 몇이야? 6, 10, 10, 35, 35. 10m 미만일 때는 몇 미터 이상일 것? 10m 이상 35m 미만일 때는 3m, 35m 이상일 때는 도시 아닌 읍면은 4. 요거는 이제 가로 안에 숫자 넣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문제 내볼게요. 보호 대답해도 돼요.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8m다. 폭은 너무 쉽죠.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45m다. 폭은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일 때는. 근데 그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다. 폭은 10m라고. 폭은 3m야죠. 2라고 그러면 눈 찔러버릴 거야. 10m라고 했잖아 제가. 10m면은 10m 이상에서 10m, 35m 미만이니까 요거잖아. 내가 10m 미만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제 말 이해됐어요? 이하가 아니라 미만으로 돼 있으니까 시험 문제는 10m나 35m로 문제를 내지 18m, 45m 이거 안 내요. 제 말 이해됐죠? 그 숫자 관련된 것만 기억하시면 돼. 됐고 그 다음에 테마고 13번에 건축 관계자 좀 볼게요. 그 건축 관계자 그러면 1번에 건축주, 건물을 짓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지? 건축주예요. 건축 행위를 하고 대손 행위를 하고 용도 변경을 하고 설비 또는 공작물 축조를 하면서 공사를 발주해서 직접 진행하려는 자,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래? 건축주. 근데 그 2번하고 3번은 신설 조문인데 2번 제조업자라는 거는 건축하고 대선하고 용도 변경하려고 할 때 자재가 필요하잖아요. 그 자재를 만드는 제조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 제조업자. 그 자재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을 뭐라 불러요? 유통업자. 그림 그려주는 사람 있죠. 자기 책임 하에 도서를 작성하고 도서에 내가 그렸던 그림을 설명을 해서 자문해 주는 사람. 이 사람 뭐예요? 설계자. 뒤로 넘겨보세요. 감리자라는 거는 공사 도면대로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건축주가 건축 전문가가 아니죠. 그래서 내 책임으로 내가 도면과 공사가 똑같이 진행되는지 확인해 주는 사람 있죠. 품질 관리라든지 공사 관리를 해주는 사람. 코 빨개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술 먹고. 그 사람을 뭐라 불러요? 감리자.
그리고 노가다 하는 사람 있죠. 노가다. 그러니까 공사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시공자. 7번에 관계 전문 기술자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 건축물 구조 설비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자격이 있는데 그 설계나 감리를 할 때 도와주는 사람 있죠. 도와주는 사람을 관계 전문 기술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건축법에서 쓰는 용어는 요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설계 도서라고 나오는데 설계 도서 그러면 아까 제가 도면 있죠. 도면하고 서류를 말하는 거야. 구조 계산서, 시방서 거기 써 있네. 공사용 도면이나 구조 계산서, 시방서 그 밖에 공사와 관련된 서류들을 통칭해서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설계 도서. 15번 건축물 유지 관리 요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라고 그러면 당연히 소유자가 해야 되죠. 소유자가 미국 가 있으면 누구 있겠네? 관리자. 그래서 주어가 소유자나 관리자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사용 승인 받고 유지 관리를 하는데 얘가 없어지는 거를 우리 뭐 된다고 그러죠? 없어지는 거. 그래서 현관편은 멸실될 때까지. 얘네가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유지 관리한다 이렇게 표현해. 됐고. 그다음에 특별건축구역은 조금 있다가 그 뒤쪽에서 다시 나오는데 우리가 건축물을 좀 약간 창의적인 건물을 좀 지어보려고 하는데 건축법의 규제가 너무 세. 그 규제를 조금 완화하거나 또는 해제를 해서 지어보겠다라고 여기 지역만큼은 한번 지어봅시다라고 하는 걸 특별건축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건축도 하고 경관 좀 약간 이쁘게 하려고 건설기술력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특정 규정을 적용을 안 하거나 완화해서 특별히 건축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특별건축구역. 가장 중요한 단어는 행위자를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완화해주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일부 규정을 배제하거나 완화하거나 통합해서 야 이거 한번 특이한 거 한번 지어봐라고 하는 게 특별건축구역인데 이거는 그 건축법 파트 맨 마지막에서 다시 나옵니다. 됐고 17번은 이제 별표해야지. 자 여기 보세요. 아까 도로 너비가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4m 이상 돼야 되죠. 왜? 사람하고 자동차 통행 가능해야 되니까 폭이 4m 이상 갖춰야 돼. 그러면 몇 미터 이상 접해야지 허가해 준댔죠? 차가 들어가야 되니까 2m 이상 접해야지. 그래서 이걸 너비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하면 건축 허가 해주겠다. 이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라고 해서 제일 중요한 조문이에요. 건축법 44조. 그래서 건물 짓게 해주겠다 이거고.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건축 허가 날까요? 안 날까요? 자, 너비 4m 이상 도로고요. 2m 접했어. 허가 나죠? 허가 안 나? 허가 나겠죠? 네. 맞죠? 네. 근데 허가 나는데 요거는 자 허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겠죠? 네. 이건 허가 나올까 안 나올까? 2m 이상 접하라고 그랬잖아. 허가 해줬어. 허가 해줬더니 차가 들어가다가 걸리잖아 이게. 옆구리 걸리잖아. 걸리잖아. 그럼 이건 허가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근데 법조문이 없어요. 그냥 2m 이상만 접하라고 돼 있지 지속적 2m를 갖춰 이런 규정은 없어. 그럼 공무원이 누구냐에 따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땅 살 때 조심하셔야 되고 중개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저런 땅의 경우는 일단 혹시 안 나오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계약 무효되잖아요. 취소해야 되니까 사전에 관청에 문의해서 현 상태가 2m는 접해서 허가 나올 것 같은데 공사를 하다 보면 분명히 차량 진입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허가 나올까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랬더니 이거 허가 안 나옵니다. 그럼 중개하시면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공법은요 다 실무예요. 다. 실무 나가면 맨날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허가 날지 안 날지 물어봐야 되는데 얘네들은 당연히 나오니까 중개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중개하시면 문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자, 아까 간단 암기하는 방법 아까 2, 3, 6. 2, 3은 뭐예요? 6, 10, 35, 35. 10, 35, 35. 아까 요거 미만이었죠. 미 2예요. 그래서 요거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 쓰세요 정도는 맞춰야죠.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 고층 그러면 아까 고 3. 몇 층 이상이거나 30층. 예를 들어서 30층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요게 건물 몇 층 이상이 되든지 30 이상이 되든지 아니면 높이가 3, 4, 12, 110m 이상 둘 중에 하나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초층 그러면 몇 층?
50층 이상이거나 더 높아야 돼. 그럼 50층 이상이거나 54, 20. 50층 이상이거나 200m 둘 중에 하나 해당이 되면 뭐야? 초고층. 근데 중간이 있죠, 중간. 중간 있는 애들은 초고층이에요, 초고층은 아니에요? 초고층은 아니죠. 그래서 준에서 관련돼서 준초고층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라 불러? 준초고층. 그래서 숫자 정도는 시험에 냈는데 초고층 그러면 따라해봐. 몇 층이에요? 50점만 기억하세요. 3, 4, 12, 3, 5, 4, 5, 20. 몇 미터 이상? 200m 이상.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또는이에요. 뉴스 하나 보여줄까요? 뉴스가 넘겼을 건데. 됐다. 왜 100층까지 안 짓고 모두 49층에 이렇게 썼죠? 몇 층을 지어버리면 50층을 지어버리면 뭐가 돼버려요? 초고층 돼버리니까 규제가 많이 들어와요. 자지도 달라지고. 그래서 다 49층에서 멈추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건물이 다 49층인데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몇 미터 이상이 해당이 되면 초고층 건물에 해당이 돼서 피난 안전구역, 이게 피난 안전구역이에요. 피난 안전구역이라는 건 그 1층 있죠, 1층. 1층까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통로 있는 층이에요. 저걸 30개 층마다 만들어야 돼. 그럼 그 공간이 이제 비니까 아깝잖아. 지진 대비해야 되지, 테러, 해일 대비해야 돼, 이런 규제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49층은 25개를 지었는데 50층 이상은 5개 줬대요. 그래서 49층에다가 199.98m를 진 이유는 여기가 199.98이에요. 몇 미터 돼버리면 200m 돼버리면 초고층 되잖아. 그래서 2cm를 낮춘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머리가 나쁜 애들이 아닌 거예요. 법규를 좀 피하기 위해서 그냥 49층에 199.98로 만든 거겠지. 그래서 머릿속에 넣어야 될 게 그 순서 구분하는 거 정도 하는데 오른쪽에 제가 385에 써놨어요. 385에 그 그림 보이세요? 그 오른쪽에 날개. 그 고층 그러면 몇 층만 기억하세요? 30층. 초층 그러면 50층.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층이 구분이 안 되면 몇 메다를? 4메다를 하나에 뭐로 본다? 층으로 본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그 다음에 18번 볼게요. 실내 건축. 자,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지, 바닥지, 유리 이런 것들을 장식, 재료나 장식물로 설치하는 거 실내 건축이라고 하는데 혹시 건축과 다니는 친구가 있고 실내 건축과 다니는 친구 있죠? 건축과 다니는 애들은 건축물 짓는 거 관련된 공부하고 실내 건축은 안에 내부 인테리어, 디자이너 같은 애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네. 그다음 19번. 부속 구조물이라고 나오는데 부속 구조물은 말 그대로 건축물의 어떤 안전이나 기능 환경을 향상시키려고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가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특정한 어떤 환기 시설 같은 것들을 말하는데 중개사에서는 시험이 낸 적이 한 번도 없고 건축사에서는 좀 나왔었어요. 한번 들어두시면 되고 그 20번도 마찬가지인데 건축 재료 및 건축 구조에서 거기 5번 하나 체크해 놓으시고 5번 2번하고 5번만 체크해 보세요. 2번하고 5번. 자, 2번에 내화 구조라는 거는 내화, 불에 견딘다는 얘기죠. 콘크리트 같은 거 말하는 겁니다.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거고 불연재료라고 써 있죠. 연소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잘 타지 않는 거. 그러면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를 쓰는 건데 혹시 요거 잘 보세요. 이 칠판 불연재료일까요? 이거 내화 구조일까요? 칠판이 콘크리트야? 무슨 재료야? 불연재료지. 불에 안 타게 라이터 갖고 놓으면 안 타요. 이거 안 입히면 나중에 이거 건축 그 뭐지? 그 영업 허가할 때 허가 못 받아요. 불연재료 써야 돼요. 그래서 거기 불연재료라는 건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거고 내화 구조는 견디는 거니까 콘크리트 같은 거. 그거만 기억하면 되고 뒤로 넘겨보세요. 자, 그다음에 부속 건축물 그러면 이거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같은 대지의 주된 건물과 거기서 분리된이란 단어에다 형을 분리된. 자, 건물이 있으면 자 1층, 2층, 3층, 4층인데 여기 주차장으로 써요.
자, 얘는 부속 건축물이에요, 건축물이에요? 건축물이죠. 건축물의 부속이 아니라 주차장을 여기다 하나 만들었어. 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붙어 있어요, 분리가 돼 있어요? 분리되어 있는 거, 이거를 부속 건축물이라고 그래. 그 안에 있는 걸 부속이라고 하지 않고. 됐고, 그 다음에 22번에 부속 용도, 건축물의 주된 용도 기능의 필수적인 용도로 다음 해당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을 부속 용도로 한다. 참고. 23번 발코니. 발코니는 한번 볼만한 게, 혹시 발코니란 말도 들어봤을 거고, 베란다란 말도 들었을 거고, 테라스란 말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발코니하고 베란다하고 테라스 이런 말은 들어봤죠? 혹시 여기 아파트 사시는 분 있으세요? 나 아파트 산다. 자, 아파트에 뭐 있죠? 어? 아파트, 내가 아파트 살잖아. 내 아파트 살면서 베란다가 있는지 발코니가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 아파트 사는데 뭐 있어요? 보여줄게요. 이렇게 생겼어. 지금 현재 이렇게 생겼어. 여기 지금 현재 요 바닥 면적하고 요 바닥 면적하고 다르죠. 일주제한 걸려가지고 못 찍은 거야. 근데 사람들이 나오면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난간 세우죠. 난간 세워가지고 여기서 역기 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목 졸려서 죽고 막 그러잖아. 막 하다가 이거 우리 뭐라 부르지 이걸? 이거를 베란다라고 그래. 이걸 베란다라고 그래. 그리고 아파트 있지, 아파트. 이 아파트도 고층 건물이야. 자, 1층, 2층, 3층, 4층 있는데 1층에서 불이 난 거예요. 지금 화재 진압 아직 안 됐죠. 강원도.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불이 나면 불이 위로 가려고 그래, 옆으로 가려고 그래, 아래로 가려고 그래? 위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붙어버리잖아. 그럼 붙지 말라고 여기 이렇게 약간 좀 튀어나온 게 있어. 여기. 그럼 이렇게 나오면 화재가 올라오려다가도 조금 화재가 좀 빨리 확산되지 않겠죠. 요거를 발코니라고 그래, 발코니. 그럼 아파트에서 1.5m까지 공짜로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뭐가 있는 거예요? 발코니고 이건 베란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발코니 이쪽에 있어.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면 발코니 나오면 옛날에는 발코니만 만들어주고 나오면 떨어지니까 뭘 만들어줬겠네. 난간 만들어서 옛날에 아파트 분양받을 때는 이 상태로 분양받아요. 그래서 들어간 다음에 샤시라는 게 있어. 샤시. 그래서 돈 1,000만 원 주고 샤시 했잖아 옛날에. 요거는 이제 1.5m까지는 화재 진압을 위해서 빼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면적이 아니라 서비스로 쓴다 해서 서비스 면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비스 면적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발코니라고 그래. 그래서 할머니가 아파트 내 살고 있는데 할머니가 얘야 베란다 가서 사과 갖고 와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 집 베란다 없어요. 우리 집에 뭐 있는 거야? 발코니고 얘가 베란다고 1층에 이렇게 약간 데크 올리는 걸 이걸 테라스라고 그래요. 완전 다 다른 건데 뉴스 보면 앵커도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베란다로 도망가라 막 이런 말 쓰거든요. 베란다가 없다니까. 아파트는 베란다가 아니라 뭐예요? 몇 미터까지 공짜라고요? 그럼 얘는 외벽에 부가하여 만든 거죠. 통풍이나 차양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였었어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거 보세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이죠. 그래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있는데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공짜로 주는 서비스 면적이 된 거고,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면 거실로 써도 되고 침실 창고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옛날에는 보세요. 이렇게 썼는데 얘가 여기가 거실이면 문 열고 나와서 여기서 뭐 담배 피우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추워 안 추워? 그냥 샤시한 거예요. 샤시하고 나니까 집이 좁아. 그러니까 벽을 허물어. 그래서 확장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확장이 불법이었는데 지금은 인허가 받아서 확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가능한 거예요. 법에서 거실, 침실, 창고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놨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즘 거의 다 확장해서 분양하잖아, 아파트. 모델하우스 가면은 그 빨간 색깔로 점선해 놓은 거 있죠.
거기까지가 현재 발코니 라인이고 발코니를 확장했을 때 모습으로 해놓은 거예요. 넓어 보여야 되니까. 됐고 24번 한옥은 볼 거 없어요. 자, 거기 25번은 시험에 한번 나왔고 그 다중이용 건축물하고 준다중의 차이점이 뭐냐면 다중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머물려서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는데 박스 보니까 1번 아니면 몇 번이라고 돼 있어요? 1번에 해당되거나 2번에 해당되거나로 돼 있죠. 그럼 두 개 동시 충족이 아니에요. 어느 하나란 얘기는. 그럼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데 큰 건물인데 이거에 해당이 돼야 돼요. 문화집회 바글바글한 거죠. 종교시설 바글바글, 주말이면 할렐루야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판매시설 바글바글이고 운수 중에 여객용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철도 역사 이런 거. 그리고 의료시설 중에 종합병 하루 제일 걸리죠 저기. 그리고 숙박시설 중에 바글바글한 무슨 숙박? 관광 숙박. 얘네들이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인데 5천 이상인데 얘네들이야. 그럼 얘네는 다중이용 건축물로 적용해서 건축물 규제를 강화하겠다, 완화하겠다. 강화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층수고 뭐가 안 따지고 종류 안 따지고 그냥 몇 층 이상이면 그러면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그럼 만약에 층수가 14층인데 그러면 16층 이상 아니죠. 근데 얘가 판매 시설이에요. 근데 바닥 면적 합계가 4,000제곱미터야. 다중이다, 다중 아니다. 아니죠. 5천 이상이 안 됐잖아. 시험 문제 낼 때는 그걸로 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거 지우고 문제 내볼게요. 보고 대답하셔도 됩니다. 네. 교회인데 종교시설인데 바닥 면적 합계가 8,000제곱미터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아니다. 어? 종교시설인데 8,000이면 5천 이상이잖아. 다중이용 건축물이 있다죠. 네. 현재 19층짜리인데 숙박시설이에요. 관광 숙박인데 바닥 면적 합계가 4,000이면 무조건 다중이에요. 몇 층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하나 해당이 되면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이건데 여기서 5천 이상이 아니더라도 몇 층 이상이면 무조건 다중이용 건축물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를 뺀 거예요. 동물원, 식물원은 뭐 한대요? 제외. 그래서 동물원, 식물원 제외 대표적인 게 동물원, 식물원 중에 우리 에버랜드 아시죠? 에버랜드가 동식물원이잖아요. 혹시 자연농원이라고 아나? 자연농원을 안다는 얘기는 일단 40대 이상입니다. 자연농원 알아요? 자연농원 아세요? 되게 어리게 봤는데. 자연농원 알아요? 모르지. 모르잖아. 20대는 모르죠. 자연농원이라는 게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초등학교 때 갔던 것 같은데. 용인 에버랜드로 바뀌었거든요. 자연농원이. 근데 그게 동물원, 식물원이야. 그럼 만약에 다중이용 건축물은 사람이 바글바글하죠. 불 났어. 그럼 다 죽어버려 이거. 그럼 규제를 세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동물원에 갔는데 불이야. 그럼 어떻게? 옆에 낙타가 있어. 그럼 낙타 타고 도망가면 되잖아. 도망갈 때 천지기 때문에 규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동물원하고 식물원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얘는 규제할 게 필요가 없죠. 그래서 동물원, 식물원 제외니까 지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바닥 면적 합계가 6,000제곱미터의 동물원은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틀렸죠. 동물원은 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로 냈던 게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단어로 외워두세요. 문종, 파는, 숙종이라고 그래요. 뭐라 불러요? 문종, 파는, 숙종. 5천에 문종, 파는, 숙종에서 문이 뭐예요?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동, 숙박, 종합병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어로 좀 기억해 두시거나 이거 아니면 몇 층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인데 단 뭐하고 뭐는 제외한다. 동물원하고 식물원. 요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요 다중이용 건축물 암기하셔야 돼. 5천 이상의 문종 파는숙이거나 몇 층 이상이거나 16층. 아니면 그리고 누구는 뺀다. 동물원하고 식물원은 뺀다. 이거를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하고 준다중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제가 친한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건축가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축물 관련돼서 암기하는 방법을 좀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 해서 책을 만들었어. 그 책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얘 보이세요? 이게 16층 판문점에 가가지고 5,000원 주고 종종 여기 가서 관광 숙박한대. 이렇게 외워야겠어요? 이렇게 안 외워도 돼요. 그냥 문종 파는 수 얼마? 5천 이상 문종 파는 수 몇 층 이상?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오죽 대학교 애들이 못 외우니까 별짓을 다 하신 거지. 예. 그래서 여기 몇 층 이상이면 무조건 판매 시설하고 문화 집회 시설인데 받으면 잡기 얼마? 5천 이상의 종교 시설이나 종합병원인데 거기 관광 숙박 시설 있죠? 그거 해당되면 무슨 건축물로 봐서? 다중이용 건축물로 봐서 얘는 규제를 강화하려고 완화하려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시험 문제 맨날 틀리게 하는 건 뭐하고 뭐는 없다. 그냥 시험에서는 동물원 식물원 나와요. 저걸 안 외워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문종 파는 수 5천 이상 그리고 16층 이상 동물원 식물 없음. 이것만 알면 문제는 다 풀어요. 예. 볼까? 여기 준다중 한번 가볼게요. 그 오른쪽에 380세 준다중은 다중은 아닌데 조금 더 규제 한번 해보려고 현관펜은 1000에다만 하시면 돼. 어디다가 하라고요? 1000. 다중은 아닌데 바닥면 잡기가 1000 이상입니다. 근데 특이한 게 추가되는 놈 중에 요 10번하고 12번만 체크하세요. 위락시설하고 장례시설만. 위락시설하고 뭐요? 아까 위락시설은 분명히 다중이용이 없었죠. 다중이 없어. 왜? 위락시설은 특수한 사람들만 가는 거잖아. 다중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중에는 없지만 먼 다중에는 있어요. 준다중에. 그리고 장례시설 같은 경우는 사람 바글바글한 거라서 1000 이상이면 이것도 규제 좀 하겠다. 준다중에 들어간다. 그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볼까? 그럼 결론 드릴게요. 자, 다중하고 준다중 중에 어느 게 더 큰 거예요? 바닥면적 합계 얼마 이상? 문종 파는 숙종인데 요거 16층 이상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조심할 거 뭐하고 뭐는 없어요. 문화집회시설 중에. 동물원하고 식물원 없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준다중은 기준이 5천이 아니라 얼마? 1000. 근데 그 중에 뭐가 꼈다? 위락시설하고 장례시설이 껴있다. 요거만 아시면 돼. 그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됐고 그 다음에 27번 마지막. 제가 아까 특수구조라고 할 때 혹시 기억나는지 볼게요. 아까 몇 미터 이상 돌출 3미터 기둥기둥거리는 됐어요. 그럼 거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한쪽 끝은 고정이 되고 다른 끝은 지지가 되지 않았는데 보나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에서 튀어나왔어. 몇 미터 이상 돌출? 3미터. 그래서 이거 3미터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되고 이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이게 넓어질수록 위험하거든요. 몇 미터 이상일 때? 20m고 20m에다가 넣읍시다. 기둥 거리가 20m 이상이 돼서 이게 위험할 수 있으니 특수구조 건축물로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 그리고 3번은 특수 설계했고 특수 시공했고 특수 공법으로 지었으니까 특수 건축물이지. 틀릴 거 없겠죠. 네. 되고 여기까지가 용어 정리인데 지금 용어 정리한 거 중에서 지문으로 나왔던 놈이 다중이용 건축물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대지도로 관계 나왔었고 대수원하고 건축이 제일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고층하고 초고층은 지문으로 조금씩 나왔기 때문에 지문으로 나오면 한번 풀어봐야 되는데 문제 한번 풀어볼까? 지난주에 문제 드렸던 거 갖고 왔어요? 자, 5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 자, 이거 글씨 보이나 이거? 글씨 보여요? 5번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안 갖고 왔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푸는 거야. 여기 보세요. 자,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 그럼 이거 보자마자 문, 종, 판, 운, 숙, 종인데 얼마 이상에? 5천 이상에 아니면 몇 층 이상이거나 근데 여기서는 16층 이상 건물은 제외했으니까 얘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5천 이상이라는 단서 줬으니까 문종 파는 숙종이 아닌 거 고르라는 얘기죠. 문이 뭐였지? 문화집회 없네. 종교시설 종합병원 있었죠. 판이 뭐죠? 판 운수시설 있었죠. 그럼 답 몇 번이네? 1번. 답 1번 이렇게 된 거야. 자, 문종 파는 숙종 외워달라고 한 이유 알겠지 이제. 이런 문제는 그냥 거저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돼서 답은 관광휴게시설은 없어요. 이거는 준다중에는 있어도 다중에는 없다. 됐고 그 다음에 요거 26회 문제 한번 봐볼게요. 자, 26회는 5-1번 문제인데 제가 기출문제를 푸는 이유는 건축법은 기출문제 유형에서 약간 벗어나는 게 거의 없어요. 비슷하게 나옵니다. 또다시. 단 내용을 5였던 걸 X로 X였던 거 5로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꼭 풀어봐야 돼. 건축법은. 자,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거 아예 찾으라고 그랬는데
아예. 자, 종교 시설이라는 단어 나왔어요. 문종, 판운숙, 종 있었죠. 얼마 이상? 근데 4천이면 5천 이상이 안 됐죠. 그냥 다중이다 아니다. 그리고 15축, 16축도 안 됐잖아. 그냥 아니고 자, 문화 집회 시설인데 받으면 잡기 얼마? 5천인데 10층짜리 뭐래? 제가 아까 뭐는 뺀다고 그랬는데 동물은 뺀다. 얘는 아니잖아. 아니죠? 3번 숙박. 문종, 판운, 숙이 뭐야? 관광 숙박이죠. 근데 받으면 얼마? 4천인데 아닌데 몇 층이네? 잠깐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몇 층 이상이면. 그럼 얘는 뭐예요? 다중이용 원칙물이니까 정답은 몇 번이네? 3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 새끼가 문종, 판운, 숙 외우라고 했구나. 이 정도만 감만 잡으면 돼요. 그럼 4번은 왜 아니냐 볼게요. 자, 교육연구시설로 바닥면 잡기 5천인데 자 16층은 아니죠. 그럼 5천 이상의 뭐여야만 돼? 문종, 판운, 숙, 종. 근데 뭐는 없는데? 교육연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다. 그다음에 문화 집회시설로 사용하는데 5천 제곱미터 2층에 식물원, 동물원하고 뭐는 뺀다. 식물원 뺀다.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네? 3번. 그러니까 논점은 딱 보니까 이거네. 5천 이상의 문종, 판운, 숙, 종하고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다중인데 뭐하고 뭐는 아니다. 동물원, 식물은 아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문제 다 푸는 거잖아요. 이해되신 거죠? 그리고 이거 자 6번이 몇 회 문제인지 보실래? 26회죠. 이거 36회 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기출문제였는데 그 문제가 다시 나올 확률이 없는 것들 있죠. 이런 건 다시 나올 확률이 없어요. 아까 제가 실내 건축과 얘기했었죠. 실내 건축 재료 장식물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래. 이 문제 맞히라고 냈을 것 같아요? 틀리라고 냈을 것 같아요? 중개사가 실내 건축 알아서 뭐해. 그러니까 이거는 나올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한번 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몇 회 준비하시는 거지? 33회? 그럼 36회 대비하실 거예요? 그럼 이건 풀어야 돼? 그냥 버려도 돼요? 그럼 기출문제 중에 버려도 될 문제가 저런 건데 집에 가면 이거 외우고 있어요. 또 나올 가능성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제 말은. 이걸 내가 얘기를 안 하면 기출문제 사가지고 그것만 보고 있어. 그럼 그거 걱정이 돼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뜻은 무슨 뜻이냐면 실내 건축의 재료 장식물에 해당하는 걸 고르래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실내 건축이 뭐냐 해서 보세요. 해설을 보아. 자, 여기 실내 건축이란 건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쓰는 내부 공간에 어떤 칸막이로 구획됐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지, 유리 같은 재료들을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걸 말한다. 대표적인 게 우리 벽, 천장, 바닥, 뭐 완자틀, 실내 건축한 난간, 창호, 재료, 그리고 가스, 전기, 급수, 배수, 환기 시설 쓰이는 재료. 이거 다 뭐라고 그러는데? 실내 건축이잖아. 근데 거기서 실내 건축을 다 고르래요. 좀 전에 배수, 환기 있었죠. 실내에는 난간 있었죠. 창호 있었지. 전기 있었지. 다 고르라는 거잖아.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외우지도 마시라고.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제 넘어갔죠? 그럼 넘어간 다음에 버리셔도 돼. 집에 가서 공부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네, 정중하게 부탁드릴게. 그러면서 시간 낭비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왼쪽의 문제는 7번 문제는 잠깐 문제 풀고 풀어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388페이지 들어갈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